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실시하려던 당초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최종 라운드 리더보드의 1위와 2위 모두 한국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애틀랜타 심포니아가 새롭게 재출발합니다. 바퍼 사육으로 잘 알려진 미주 달 공동체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실시하려던 당초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과 이경성 이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한인들이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경성 이사장은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한인회관에 설치하는 부분을 의뢰받고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논의한 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소녀상 건립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정식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심사숙고가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7월 15일 정기 2사분기 이사회에서 안건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심사숙고해서 7월 15일 날 우리 이사회가 48명 중 38명이 참석을 하셔서 각자 의견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에게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로서 아니면 이사회 조직으로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별 반발 없이 우리 이사님들의 역사의식을 갖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심으로 해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역시 우리 결정사항을 나가게 됐고요. 이용기 한인 회장은 소녀상 설치에 관한 이견이 드러나면서 당초 계획이 보류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소녀상 위원회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집행부와 이사회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현 행정부와 의결기관이 거기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예. 다만 거기서 공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종의 국민 저항이 생겼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내가 밀어붙일 수도 있고 난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밀어붙인다는 미닝은 어떤 회장, 전임 회장 한둘의 어떤 전행 이런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일단은 그분들의 반대 의견에 소수든 얼마정이든 최소한의 반영을 해서 그거를 나는 공청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겠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으나 코리안 페스티벌 이후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단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다. 그렇게 못을 박아드리고 히어링은 하여튼 화합 차원에서 우리 더욱더 신중히 검토했다는 의미를 우리 동부사회에 알리고 싶다는 게 저희 한인의 제 입장입니다. 한편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7년 브룩헤이븐시 블랙번 공원에 설치됐으며 소녀상 주변으로 나비 모양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의용군 10만 명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국방 전문가인 이고르 코르셴코는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해 10만 명의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분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어떻게 의용군을 뽑을지를 놓고는 고려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동부 돈바스에 세운 도네츠코 인민공화국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북한과 단교했습니다. 조지아 한인 범죄 예방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과 12일 그리고 8월 3일과 5일에
조지아 사국 GBI를 비롯해 지역 법 집행 기관들을 방문,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총 10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이번에 물품을 후원한 기관은 캅 카운티와 디케 카운티, 그리고 풀턴 카운티 등 쉐리프국과 도라빌, 놀크로스, 귀넥 경찰국 등입니다. 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부족한 물품을 기부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위생용품 후원은 한인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기증한 것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 심포니아가 새롭게 재출발합니다. 비영리 단체에 정식 등록하면서 앞으로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의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애틀랜타 심포니아와 미국과 한국 사회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며 재창단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조영준, 권명호, 이경훈, 이윤태, 최영진, 유춘희, 김우진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영준 상임이사와 박평강 음악감독 겸 지휘자는 애틀랜타 심포니아가 비영리 단체에 정식적으로 등록했으며 앞으로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의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모든 즐거움, 기쁨을 교민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이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몇몇 사람만의 그런 그 단체가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와 미주 사회 주류 사회와 이런 걸 갖다가 합해서 한국의 K-팝이 유명해졌듯이 우리의 오케스트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의미, 하이 퀄리티, 좀 더 나은 뮤직을 선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쪽 이민자로서 여기 애틀랜타에 지내고 있다 보니까는 한인들이나 아니면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게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3.16 저희 아시아인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모든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스탑 이제 에이시안 헤이트 이제 그 운동을 벌였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공유하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오픈이 되면은 서로 다른 이슈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애틀랜타 심포니아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경 닐번에 위치한 킬리안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첫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공연은 모든 사람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열린 음악회입니다. 2022년은 한미양국이 수교를 시작한 지 140년이 되는 해이며 한미 수교의 상징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애틀랜타 심포니아는 이를 기념해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한인들의 문화활동을 돕고자 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조안나 킴 노스조지아 대학 피아노 교수와 마이크 힐 UGA 바이올린 교수, 데이비드 스타크 웨더 UGA 첼로 교수의 베토벤 3중 협주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심포니아의 추후 연주 정보를 원하신다면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최종 라운드 리더보드에 1위와 2위 모두 한국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린 김주영 선수는 올해 만 20살로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보다 8개월 빠르게 PG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주영은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8개, 보기 1개로 9타차를 줄여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에만 8타를 줄이며 독주하다 마지막 18홀에서 3m 파 퍼팅을 성공시켜 PGA 역사상 두 번째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임성재는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4개로 2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5언더파 265타로 미국의 존 허 선수와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바퍼 사역으로 잘 알려진 미주 다일 공동체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소감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다일 공동체가 이렇게 모든 것이 주축이 되어서 했다면 이제 미주 다일 공동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과테말라 다일 공동체를 비롯한 중미와 남미에 세워질 모든 이제 해외 분원들은 한국의 소관이 아닌 미주 다일 공동체에서 직접 설립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 미 대륙을 북미, 중미, 남미가 다 우리 본부가 있는 애틀란타 여러분들이 하고 저희 한국에 있는 다일 공동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편 다일 공동체는 현재 11개 나라 22개 분원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주 다일 공동체는 지난 2002년 3월 설립됐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한 귀금속점이 4인조 강도단에 의해 대낮에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강도단은 귀금속점에 침입해 가게 직원을 위협한 뒤 진열장을 부수고 보석을 가방에 담아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약 20초 정도이며 귀금속점의 피해액은 215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3,500달러의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미국 해병대 247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사성 장군이 나왔습니다. 해병대는 마이클 E. 랭글리 중장이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첫 흑인 대장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출신 아버지를 둔 랭글리 대장은 1985년 소위로 임관해 일본 오키나와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지에서 복무했습니다. 랭글리 대장은 아버지는 나에게 목표를 높이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최대한 목표를 높게 잡으려 했다며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백악관 주치의 케빈 오코너 박사는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이로써 격리는 해제되고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폭우가 발생한 켄터키주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코로나에 처음 확진된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음성 판정을 받고 공식 활동을 재개했지만 사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재격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